글로벌 시황입니다. 우리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 불안 때문에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3대 지수가 큰 폭의 손실을 보였다라고 그런 흐름들이 집계가 됐는데요. 우선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아실 텐데 이 임상시험이 다시 영국에서 재개가 됩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서 잠시 임상이 중단된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영국에서 임상이 재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현지에서는 진행됐던 임상시험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 중국 외교관에 대해서요, 이 활동 제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종의 보복 조치다라는 흐름이 주요 외신에서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중국이 최근 외교각서를 보냈습니다. 주 홍콩 이 총영사관을 포함해서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공관과 직원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에 즉각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조치를 둘 것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하네요. 자, 다음 글로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도 역시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국제유가부터 확인을 해보면 WTI와 브렌트 보시는 것처럼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에 다시 한번 원유 시장이 조금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지난 주간으로 봤을 때는 WTI나 브렌트유나 모두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WTI가 지난 주간 기준으로 6.1%나 하락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30달러대, 브렌트유도 역시 함께 30달러대로 내려왔다라는 흐름이었고요. 자, 국제 금 가격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온스당 0.8% 하락을 하면서 1,947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금값은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하락세로 전환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우리 시장과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와 ARM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렇게 이 세 회사와 관련된 M&A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ARM 홀딩스를 400억 달러에 매각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딜이 성사하게 되게 되면 ARM을 통해서 소프트뱅크는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6년에 암홀딩스, 이 ARM 암홀딩스를 32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400억 달러에 만약에 팔게 된다면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 가까운 돈을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번 주에 본격적인 결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서 혼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앞서서 영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암홈레이스 매각에 대해서 영국 정부와 의회가 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영국의 지적재산권이 유출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매각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GPU와 함께 이 암홀딩스를 통해서 CPU 쪽의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몸집이 더 크게 커지고 몸집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시장,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우리 쪽에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에 예의주시하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과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지난 한 주였죠. 네.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기술주들이 흔들리는데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22이슈도 지나갔고 만기도 잘 지나갔고 그러면서 비교적 차분한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 개인의 그 매수액가 잘 받쳐준다면 조정폭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주 수급 흐름에서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관련된 네. 반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ECB에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증시 안정을 위해서 미국 주식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연준이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안전망을 좀 지켜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네,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를 구체할 수 있을지고요. 그렇죠. 또 시장의 충격, 또 변동성의 요인 이런 부분이 만약 나온다면 또 배가 될 수 있어서 투자 유의 사항은 또 전해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은 김두호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금요일 시장은 그래도 네.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조금 네. 시장에 힘을 넣어줄까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9월 15일 날이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맞습니다. 전체적인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지표는 경기 회복세로 좀 가고 있는데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게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갈등이 여전해요. 네, 그게 조금 만약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네. 틱톡도 있고 위챗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좀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은 일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은 이미 2018년도 때부터 시작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연연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역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거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지수는 반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역시 경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약간 디커플링 돼 있는 느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 국면이 2018년도부터 하락세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미국은 그와 다르게 좀 많이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조금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말 그대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에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유럽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기업 나라라는 것 자체에서 피해를 좀 많이 본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경기 국면에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승 국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쪽에 판단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형 기술주 쪽 위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자꾸
이 측면에 코로나하고 너무 엮고 있는데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나타나는 원래 기본적인 현상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좀 이상한 거는 이 주가가 굉장히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 금리는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다. 조금 끼워 맞추기가 맞지 않다. 뭐 이래 큐브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 또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이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시즌에서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측면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많이 올랐던 측면이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전반적으로 큰 시장의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형 기술주의 하락은 조금 오버된 슈팅으로, 조금 오버한 슈팅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조정들은 역시 그냥 빠질 수 없고 단기적인 악재를 품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장은 지금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경제 지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기존에 소외됐던 쪽에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직면돼 있는 이 상황이 하반기로 갔었을 때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역시 회복기에서 이제 확산 국면으로 가면서 경기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원래 경기 국면에서 확산 국면에서 상승 국면은 굉장히 천천히 길게 꾸준하게 시간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나 하락 국면은 기간을 짧게 두면서 급락성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며 깊이는 이 기간이 짧은 기간, 제가 얘기했던 9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한 마디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그 하락은 보름 기간 이내 길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날짜로부터 해서 한 달 이내에 미국 시장의 조정 국면이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9월 15일 날 변곡점을 통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9월 15일 연준의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 나스닥이나 이미 제가 나스닥 선물지수 11,100포인트 자리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자리 11,000포인트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횡보세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관점입니다. 이전에 항상 주가라는 거는 위쪽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서 돌파 영역대를 잡고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돌파했던 자리, 말 그대로 거품 장세, 테슬라의 개별 이슈, 애플의 액면 분할을 통한 개별 이슈들을 통해서 상승했던 분을 반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하방 지지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탈이 있더라도 저는 1,200포인트 자리에서 또다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역시 테슬라의 추가적인 조정 부분은 일부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니까 접근보다는 시간적인 기간을 좀 기다리고 9월 15일 날 그 시즌에 9월 15일 날 어떤 발표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현재 관망의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로 11,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흐름에서 종목들은 시간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물지수가 선행지수라 볼 수 있는 선물지수가 1%대 가까이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게 역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야간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국내 시장의 선행지수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장 초반 우리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국내 시장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2018년 고점 이후고 난 뒤에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왔던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2018년 고점 이후에 하락 국면이 있었고요. 그 하락 국면에 수축기가 좀 필요했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죠. 수축기에 통해서 회복기로 가고 있던 순간에서 코로나를 만나는 바람에 그 회복기가 좀 더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기업들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수주나 그리고 설비 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하반기가 준비될 것 같고 제가 9월 2일 날부터 얘기 드렸던 9월 2일부터 매번 출연 때 얘기했었는데 반도체 부분을 계속 보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 장비와 그리고 파운드리 쪽을 최근에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그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계속 수주 공시를 따오고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 때 반도체 하청 업체든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나라는 반도체 핵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역시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가고 역시 국면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금리가 낮아져 있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생길 수 있냐 없냐의 기준보다는 현재 설비 투자, 수출 국가는 설비 쪽에 초점을 더욱 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흐름,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삼성의 수준은 결국 하반기에 파운드리 시장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의 흐름에서 긍정적 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조정상 통계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 설비 쪽의 흐름에서 흘러나갈 수 있는 컨택트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오늘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장비 쪽이나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업체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금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의 아래쪽으로 하락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 그 깊이는 기간은 짧을 거기 때문에 깊이가 깊게 나오더라도 역시 반도체 쪽을 기회로 삼고 담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하반기로 갔었을 때 결국 가치주의 평가가 새롭게 나타날 거고 이제 이 시장은 거품에서 빠진다라는 게 시장의 주가가 올랐는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테마 그리고 실적이 없는 가치가 없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의 흐름들이 하반기 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 대표적인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흐름이 늘어나는 설비 투자는 결국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야 된다고 봤었을 때 그런 활동 흐름이 오히려 증가하는 쪽의 기업들을 찾아본다라면은 하반기 때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치주 이쪽으로 반도체 쪽에서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미국 기술주 조정의 의미를 말씀해 주면서 이번 주 연준의 그 이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간 선물 시장 흐름상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양호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어서 정말 귀 담아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 컨택트 장비주 이런 쪽으로 잘 보고 있을게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무리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똑똑하게 수급으로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 금요일이었죠.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힘을 발휘하면서 개인들이 힘을 발휘해주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개인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락세로 치닫다가 장 막판에 급격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 기관도 함께 3,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하긴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는 지난 금요일에도 이어가주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좀 줄일 수 있었고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역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서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5천억 원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역시 코스닥이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엇갈린 투심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8월 30일, 8월 말부터 9월 11일까지 한 2주 정도 동안 5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시장이 흔들리고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빠지고 테슬라가 빠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려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개인들의 수급 덕택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도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지난주, 지지난주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는 계속 엇갈린 방향으로 상반된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개인과 팔고 있는 외국인 이런 양상은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시장에 어쨌든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계속 사고 있는 개인들, 고객 예탁금만 벌써 60조 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매수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언제든지 나도 주식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G20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G20 국가 가운데 이 증시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증시가 2위, 코스피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개인들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반면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분 비율이 30%까지 내려왔습니다. 30%를 깨지고 내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7월에 전체적으로 한 달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8월에 또 바로 1조 6,6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팔자 기조로 전환이 됐고 현재 9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계속 엇갈리는 개인과 외국인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도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주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고 업종을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면 통신업종, 음식료 업종, 운수창고 업종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8월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통신업종은 개인이 970억 원 넘게, 외국인이 1,200억 원 넘게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통신업종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개인들이 특히 음식료 업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이외에도 운수창고 업종,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일단 코스피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이 SK텔레콤, CJ제일제당, SKC, LG,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함께 사고 있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도 함께 따라 붙으면서 외국인과 함께 동반 순매수 SK텔레콤을 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음식료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CJ제일제당,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외국인 또 200억 원 넘게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SKC, LG도 최근에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죠. 자동차 운수창고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에서의 사는 종목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TCK와 콜마 B&H를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TCK를 개인이 164억 원 샀는데 외국인도 514억 원 정도.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해드렸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들, 이런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 TCK를 많이 사고 있었고요. 콜마 B&H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많이 사줬고 이외에도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을 코스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건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이 전체적인 수급은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사고 있는 통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다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성화학인데요. 효성화학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개선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소재 기술을 하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료에서 제품까지 자체 보급력을 구축한 거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이게 가장 중요하고 PP라고 적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급체제 완료 구축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 전자 재료 그런 부분, 그리고 필름, 게다가 뭐 포장재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1위의 나일론 필름 이런 부분도 하고요. 최고 품질의 TPA라고 해서 이게 고순도 테레프 탈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합성 수지화 그리고 필름 같은 거 그런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용 특수가스 산불화질소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산불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국산화 소재다. 이런 부분 잘 아시죠? 이런 부분은 또 최근에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자, 이런 소재 기술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금 더 이 리포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성의 프로필렌, 이 PP 제품이라고 하는 게 토피렌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판 가스에서 수소를 제거해서 탈수소 공정입니다. 중요하고요. 프로필렌을 생산해내고 조금 더 고분자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인데 국내 최초로 탈수소 공정을 상용화시킨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는 최근 더 이런 부분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수소 공정에 따른 메리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매력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3분기 실적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의 분별 실적인데 연결 매출액을 보니까 5,030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라 나눠봤을 때 2분기 큰 폭으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연결 영업이익 쪽에서 앞서서 중요한 소재라고 했었던 그런 폴리프로필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189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비해서 그래도 좀 뭔가가 정상화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이고 기타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소폭 그래도 나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 향후 2년간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런 흐름에서 3분기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 이게 또 주 원동력인데 해외 시장의 캐파를 넓히기 위해서 베트남 공장을 좀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PDH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수소 공정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 2분기 완공이 예상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 시점은 21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분기 기준으로 해서 현재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초기 시행착오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판매 믹스가 악화되었던 항구, 프로필렌 이런 부분의 수익성도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실적 개선의 폭이 앞서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도 훨씬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죠. PP, 프로판, 스프레드라는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반등하는 흐름들,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로 견고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초록색 이 부분인데요. 가격도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황이 유지돼도 생산 능력이 2배, 21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익 반등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주가는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가의 매력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큼 상향했냐면 매수는 유지이고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MS인데요. 사실 이제 DMS 같은 경우에는 실적부터 잠시 보면은 2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5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6억 원 정도인데 이걸 봤을 때 2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는 뭐 괜찮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증가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일단 보여줄 흐름들이 있었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업이익이 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올해 실적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적 단에 대한 흐름들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DMS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이 강점인데요. 이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법인에 대한 비용 축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중국법인은 현지 인력을 감소했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판관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비용이 절약했기 때문에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고객사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3분기에 가장 많은 장비가 납품될 예정이고 4분기에도 2분기 대비해서 훨씬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9월 8일 이미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두 곳으로부터 총 527억 원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3분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상승폭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증권사 애널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상향 조정 목표는 사실 이쪽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출 비중은 0%인데요. 앞으로 그린 유리에 대한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심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중형 풍력 발전기 이쪽에 조금 더 강점을 둘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해서 좀 따봤고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역시 18,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쪽 수익성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잘 해나갈 수 있는 풍력 사업 개시 임박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비홀, 이게 지분가치 상승에 기인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회사 비홀은 상장 이슈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풍력 발전기 사업 올해 하반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멀티플 많이 좋습니다. 기존 6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18,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원동력을 확실히 좀 장착을 했네요. 효성화학과 DMS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소비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추석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비주들도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조정을 나타난 구간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소비주 그리고 의류, 섬유, 화장품 이런 실질적인 섹터들은 오히려 조정이 적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은데요.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가 어떤 포메텀으로 많이 초점이 잡혔냐. 중국향 매출 때문에 등락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어떤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고평가가 되었던 증시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고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유통과 그리고 쇼핑, 음식 업종들의 상승세들이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증시 하락성에서도 방어주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의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상승보다도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주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변동폭이 큰 기술주와는 달리. 자, 그렇다면 어떤 소비주들, 내수주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코로나 사태로 3월에 9만 원대까지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전문가님? 아마 이제 유통업계 중에서 가장 큰 새로운 공룡이지 않을까. 기존의 물류 업종에서의 공룡들은 굉장히 많은 택배 물류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모멘텀이 컸는데 오히려 이마트가 유통 쪽에서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월마트가 오히려 아마존의 어떤 유통업 체계를 발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월마트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한번 보인 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마트는 왜 그러냐?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월마트다라는 소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쓱닷컴과 같은 이런 체제들이 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마트 가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매장보다 저렴한 곳이 있으면 가격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듯이, 즉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그 메리트가 더 가시적으로 부각이 되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소개를 드릴 수 같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과 또 온라인 부문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이마트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마트 주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열어두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마치 아마존의 상승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에 제 움직임들은 굉장히 맞아요. 높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월마트의 주가도 아마존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이 나타났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모멘텀에 의한 이제 프리미엄의 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로 출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수, 즉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마트라는 회사는 오히려 더 이런 소인 가구에 대한 어떤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목표 주가는 18만 원 이상까지도 한 번 더 높여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손절 가격, 즉 오늘장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만 원 선 이하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이후에 다시 안정 추세가 들어갔을 때 진입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의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마트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마트와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6,700원까지 최근에 올랐지만 그 후로 반락하면서 지금은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양은 다시 오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 우양이라는 종목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양은 어떤 종목이냐?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많이 냉동식품으로 활용을 해서 먹는 핫도그라든가 치즈볼 이런 회사에 대해서 매출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카페에 대해서는 이제 식음료 제조에 대한 어떤 가공품들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이디야와 같은 곳에서도 매출을 잡고 있고요. 실제 음식료, 그러니까 치즈볼이나 핫도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일제당이라든가 풀몬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유통업계 중에서 특히 음식물 중에서는 그래도 성장세들을 꾸준히 매출처를 충분히 확보한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소개를 드릴 수
같습니다. 다만 재밌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번 상반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1%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의 근간이 어디였느냐? 기존의 매출은 우리가 음식료나 이쪽에 대해서 다소 적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인 가정식, 즉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이 굉장히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의 매출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서도 오히려 개인 가구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간편식에 대한 편의성과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대한 가성비까지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들이 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HMR 시장에 대한 공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양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카페를 매출처로 두고 있고 워낙에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가정 간편식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양의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양은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 우양이라는 회사는 9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설립되었으면서 상장 자체도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세 움직임대로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짚어드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양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는 매력 포인트를 잡아가시기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서의 급등과 급락은 오히려 코로나 이슈로 해서 HMR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급등을 했었다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늘려보시면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컨센서스에 부합만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하다. 우양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 기분 좋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8% 오른 2,408.27포인트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78% 오른 895.43포인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개장 후 흐름과 전략까지 굿모닝 2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장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 출발 월요일인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 금호산업이 LH공사와 1,492억 원 정도의 시흥 쪽 아파트 공사 수주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나타낼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또 같은 계열이죠. 아시아나 매각이 결국에는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카카오게임즈, 지난주에 핫했던 카카오게임즈 따상상 기록했는데 오늘도 따상상 상 한 번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FMC 이슈 얘기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이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주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하는 시각도 다수입니다. 잘 또 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지 오늘 개장 상황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첫 화두로 이야기할 것은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우리 진행자께서도 체격이 좋으신 걸 보니까 헬스장에 가시잖아요. 근데 네. 헬스장도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그리고 갔습니다. 이른바 이 틈틈이 남는 시간에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카공족이라는데 카공족도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만큼 이 생활 자체가 아예 경색이 되는,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에 많은 사람, 많은 시설, 또 많은 또 경제가 또 시설 관련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걸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지만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외식업 및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또 헬스장도 가실 수가 있고요. 커피숍에 가셔서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네. 방역은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그만큼 좀 심리적으로 이제는 좀 완화되는 단계, 이것 자체가 증시에도 또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분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부분도 우리 식품업계, 또 내수, 또 소비재 쪽에는 상당히 큰 영향도 줬을 테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원도 못 가요. 그쵸. 그러니까 교육 쪽도 상당히 큰 타격이었고, 심지어는 이거 수능 앞두고 문 닫아야 되느냐 학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바로 우리 생활 주변과 관련된 산업 분야,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이 완화되면서 좀 이제는 진정되는, 또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이제 정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화된 것이 자칫 또 확진이 더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긴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추석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해서 좀 주의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에 미국 쪽에서 좀 속보 소식이 들어왔는데,
틱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틱톡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느냐, 뭐 오라클이 인수하느냐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제안을 했는데 바이트댄스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그러면서 오라클이 이 틱톡을 인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네. 미국과 중국의 이 대결 구도가 적어도 이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초에 있습니다. 네. 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의 이 틱톡의 이 영업권을 완전히 이제 확보한다라는 차원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5일까지 끝내라. 근데 지금 15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쵸.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순조로웠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기술 유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도 반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예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도 타격받았거든요. 그런 만큼 조정되는 국면이라서 이것이 무산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라고 또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미중 대결 구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반하웨이 저선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하웨이에 15일 붙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어떤 반도체도 화웨이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영향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초까지, 물론 그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이 속에서 틱톡도 영향을 받고 MS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반하웨이 전선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틱톡 인수에 대한 이야기, 오라클이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아까 저희가 외국 외신들 이야기 말씀해드리면서 ARM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RM을 47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프트뱅크는 ARM 홀딩스를 팔면서, 암 홀딩스를 팔면서 큰 수익을 얻게 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CPU와 GPU 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글쎄요, 이제 외국도 지금 이게 합종 연행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타격은 좀 부분적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공급이 묶이게 되면은 그 외에 시스템 반도체나 다른 통신 장비 쪽이나 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하웨이 전선에서 입는 타격도 있겠지만 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와 같은 다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체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과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최근에도 우리 정시에서 조금 이 움직임이 주춤한데, 네. 이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활발하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합종 연행하고 오히려 인수 M&A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활발하게 그 M&A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국면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제 기술을 확보한 이 반도체 시장, 또 기술주 IT 쪽에서의 이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겠느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SK 하이닉스 쪽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M&A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스타트 어떻게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기술주는 뭐 뚝뚝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 대기하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슈를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중 갈등도 뭐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나 또 개인의 매수가 받쳐줄까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좀 보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물량들이 이제 대규모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의 조금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이 워낙 커서 몸집이 컸었던 게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세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쪽이 나름대로 주말에 선방하긴 했습니다만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 확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장주들이 대장주 자리를 또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주식을 이끄는 주식들이 없다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6만 원 안착 이것도 시장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 안착해 줘야 2,4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오늘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5% 상승 출발 예상되어 네.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ARM 이렇게 되면 반도체 공룡이 탄생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영향 뭐 미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달갑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RM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래픽 처리 장치의 이제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도 여기에 고객사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허 부분들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경쟁사이기 때문에 경쟁사로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연 오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 결국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게 더 부각이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경제 상황에서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기보다는 수혜를 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휴대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축됐다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각종 서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반도체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지 부분도 오늘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네이버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 또 탈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K 뭐 BBIG 여러 가지 섹터 K 뉴딜 지수 있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오늘 0.3%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효성화학이 3.7%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힘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DMS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 이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또 실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것만 좀 본다면 삼성전기 2%, 삼성 SDS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생각하세요. 개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23포인트 코스피 상승 출발하네요. 2,400선을 넘어서면서 2,420선에 다다르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한 1%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 6포인트 상승 출발인데요. 894선 현재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오늘 2,410선 좀 잘 또 방어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원화율은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3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1,186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일본 증시가 0.1% 강보합권이죠. 상승 출발하면서 23,430엔대에서 출발, 엔달러 환율은 106엔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확한 시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있지만 뭐 관망 심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왔습니다. 한 0.20선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894선. 이렇게 되면 또 연중 최고가 이제 900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삼성전자가 많이 쉬었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 예.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지금 8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한 거의 3% 가까이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이번에 좀 재미를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일단은 지난 금요일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상한가에서 거래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만 공모를 받지 않고 금요일날 운 좋게 주식을 사신 분들도 오늘 한 8%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금요일날 주식을 매수 못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6%대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가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흥행이 대박이 났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SK바이오팜도 17만 원대까지 밀렸죠. 2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던 주식인데 17만 원대까지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 카카오도 40만 원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었던 2차 전지라든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죠. 앞서 이지 앵커도 언급하셨다시피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코스닥 기준으로 900선을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하지만 종목별로 본다라면 벌써 서서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5에서 10%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과연 이걸 견뎌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내야 될지라는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다 보니까 오늘 섹터 중에는 반도체 쪽이 좀 강세 흐름으로 네. 출발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DB 하이텍이 3% 가깝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 두 종목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청춘기로 요즘에 방영이 인기리에 되고 있던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른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슈피겐코리아, 에로티 베큐um 이 관련주들 뭐 반도체 IT 부품 이쪽인데 이게 시가 대비 또 상승폭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카카오가 1% 약세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특징 또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반도체 IT 쪽들이 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요즘 OLED에 대한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애플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조선주들 조금 빨간색 불을 켜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빨간색 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방어주로 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의료 기기 업체들 이런 쪽들 조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좀 많이 밀리네요. 지금 현재 하락 전환된 그러한 음봉이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가 넘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키움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매수가 들어온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 트레이딩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떤 기관성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키움증권이 매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건 결국 그 트레이딩 자금들이 손절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든 아니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의 접근이든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4조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조 5천억을 쳐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아무리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보호예수 물량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물량들은 기관들이 언제든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은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들을 좀 강하게 봤죠. 현재 지금 개인들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의 매수가 1,400억으로 잡히는데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매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금호산업에서 LH공사와 1,492억 원 아파트 공사 수주 계약 소식을 체결했다라는 공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네요. 3.4%대 상승세 보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요. 오늘 본행제 LNG 쪽에서 이 관련주가 또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성 화인태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238억 원 규모 본행제 공급 소식도 있었는데 초저온 본행제 수주 잔고만 봤을 때 5,32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 2% 가깝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000원 선 넘어섰습니다. 이 관련주 보시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둔화됐지만 2,416선을 지키고 있고 이 코스닥 역시 음봉이지만 890선을 사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또 연중 최고가를 찍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제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BBIG,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LG화학, 삼성, SDI는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잘 못 갔던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종찬 소장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장님, 아까 우리 앞서서 차영주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생각보다 불이 금방 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3.45%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물론 상승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힘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뭐 상장한다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불이 좀 꺼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그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열기가 이어진다고 봐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 공모주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SK 바이오팜만 하더라도 뭐 따상도 했었고 뭐 최초 신고가가 공모주의 2배에서 이제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걸 또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카카오 게임즈도 무려 60조에 되는 이 청약 증거금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상태였다가 뭐 다른 기술주나 또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400,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코스닥이기는 하지만 코스닥도 지금 또 음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든 무대든 스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능동적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이제 이 기대감에 의해서 BBIG가 올라가고 나면 조정받는 국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는 네. 또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이 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또는 카카오뱅크가 됐든 계속해서 이 조명을 받고 있는 공모 예정주들이 있거든요. 네. 이들이 또 대박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여전히 우리 정신은 스타를 원하고 있고 SK 바이오팜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스타의 반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주춤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성과가 뭐가 있겠느냐. 카카오 게임즈의 실제 시장에서의 가치는 얼마지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조정받는 국면이 지나면 다시 가치를 받아서 성과가 나오는 국면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1억을 청약 전국으로 하면 5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콩이나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일반인들을 좀 떼놔야 된다. 소액 이 공모주 청약을 좀 네네. 분리해서 이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정신은 아직까지 이게 반응이 없어요. 최근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공모 청약이 있었는데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증권사들이 주거래 증권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개인들이 기회를 많이 잡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또 올라가면 또 시장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기대감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의 개인의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공모주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있고 그 길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최근에 IPO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하락폭이 상승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1%대까지 카카오 게임즈 상승세가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11분 지났습니다.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또 이제 종목별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출연한 전문가들이 지난 주말에 제시했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ICD입니다. 홍강표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OLED, TFT, LCD 등 이 FPD 양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분기 2월 수주 잔가로 보니까 약 2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하는데 3분기부터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의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가격적인 매력일 텐데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중에서 가장 저평가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ICD는 매수가 16,400원,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4,500원 라인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현재의 주가 흐름은 0.6% 상승하면서 16,6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양복으로 좀 바뀔 수가 있을지 뒷심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분류하면서 집콕으로 가전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도 적자에 시달렸는데 그 적자 폭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이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한 LG전자였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LG전자 오늘 강하죠. 2%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거는 기대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요. E&D 황주명 이데일리 맵 팀장이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회사로 판매가 잘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비를 감소해서 판관비 같은 걸 감소해서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는 하반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재무제표도 눈에 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2차 전지 분야 이런 부분에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고요. 매수가 46,600원,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원 라인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약보합권에서 26,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E&D 앞으로의 흐름들도 잘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 저희가 옥석 가리기 잘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도 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좀 낮춰지기는 했지만 안전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막을 설치해 놓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영주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도 뭐 시장이 좋게 흘러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언제라든지 계속 사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여전히 팽배한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도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사야 되냐, 나도 주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걸 이야기하기엔 좀 위험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저평가된 종목, 가치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좀 시각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가치주가 됐던 가치주도 뭐 안 오른 거 아니죠. 가치주도 지금 나름대로 본질 가치보다는 좀 올라와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앞서 이지 앵커도 얘기했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급격히 현재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평가 주식을 찾는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B2가 현재 지금 가만히 보면 빚을 내서 주식을 이미 사신 분도 있습니다만 주식을 사겠다라는 대기 자금들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빚을 일단 내놓고 내가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내가 자금을 좀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현황인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B2를 이제 사는데 과연 기준으로 이제 뭐 그분들이 주식을 사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릴 수 있는 어떠한 뭐 권한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드린다라면 올랐던 종목이 빠지는 걸 사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나름대로 조금 개별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사신다? 이거는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올랐던 것을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올랐던 것은 나름대로 오른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언론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게 조정을 받으면 기회가 왔구나. 이건 또 올라갈 거니까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사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 분위기는 바뀌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평가돼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대표적인 예가 올랐던 게 떨어지는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들 여러분들이 워낙 카카오 게임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게임을 하든 안 하든 무슨 회사인지든지 알든 모르든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6조, 이거는 모든 증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평가다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지금 저는 조금 심한 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6만 원이란 8만 원이란 가격이 다시 온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는 좀 보류하시고 제가 그나마 조금 저평가 쪽에서 얘기를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쪽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빚, 매매, 수수료, 증권사들은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다른 얘기를 필요 없고 증권사들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증권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증권사들이 증시가 안 좋을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많이 줄였어요. 직원들을 심지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줄인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호황장세에서 증권사들은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결국에는 지금 하락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하락으로 주가가 1.6%가 가까이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차영주 소장님의 이야기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증권주는 오히려 그래도 좀 시장에서 워낙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다 주식한다고 하십니다. 카카오 네이버 사야 되지 않냐, 미국 주식하면서 테슬라 사야 되지 않냐,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BBIG는 조정될 수밖에 없죠. 앞서 이제 차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개인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하다. 네.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이 카카오 계열사들과 함께해서 계속해서 협력해서 파생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카카오 페이지하고도 협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시장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저는 BBIG는 계속 조정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미국도 기술주가 흔들리니까 애플, 아마존이 흔들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가치주를 봐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코스피 지표, 코스닥 지표가 올라가는 곳에 우리가 한때 집중을 했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업종에 집중을 했어. BBIG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 종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흙 속에 진주일 수가 있다. 가령 우리가 이 저평가 가치주를 이야기할 때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주변에서도. 아니 안 올라가는 주식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물론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올라가지 않는 저평가 가치주를 보면 그것이 왜 올라가지 않았나의 원인이 극복될 수 있는 건지 극복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극복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에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 뉴딜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은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저평가 가치주 그룹들을 모아놓고 종목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네 가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재무 구조를 보시라. 그다음에 CEO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CEO가 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업인데 가치가 달라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이 저평가 이 가치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비전입니다. 앞으로 그룹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그 기업 자체가 중견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비전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조선이 다 꺼진 것 같지만 꺼지지 않은 것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편 우리가 석유 화학의 경우에도 꺼진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입니다. 이런 저평가 가치주는 단순히 EPS와 PER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성적인 것도 필요하다. 재무 구조는 물론 이제 이 양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보시고 반드시 CEO의 경영 능력 그리고 기술과 비전 함께 보시면 충분히 흙 속의 진주가 거두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치주를 잘 선별을 해보자라는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저 마지막으로 좀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에게 뭐 공통적으로 좀 드리겠는데 오늘 뭐 엔비디아 이야기가 외국의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암홀딩스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아까 좀 안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나왔. 주가는 일단 뭐 상승으로 반응해주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계가 완전 다시 한번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경쟁력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중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면 조금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방어적인 역할들. 오늘 지금 여타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밀리네요. 많이 네네. 밀리네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지금 현대차라든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뭐 그러한 속보성 재료들보다는 지금 속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지금 어찌됐든 현재 지금 반도체 IT 이런 쪽들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네.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오늘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지금 활발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어떤 이유로 이제 묶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또 M&A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 쪽에 확장을 하고 있죠. 네. 또 통신 장비 쪽도 반하웨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반사의 이익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엔비디아나 ARM 인수와 같은 부분은 물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골라보자라고 두 분이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삼광글라스인데요. 삼광글라스는 생활유리 전문 회사로 변신한 이후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군작에너지와 이테크건설에 투자 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주목받고 있습니다. 42,500원 안착 확인 후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까지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3,000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루멘스인데요. 루멘스는 미니 및 전장용 LED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주가는 5거래일 만에 조정받으면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관련해서 정책의 순환매를 노려보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인스코비인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로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3% 내외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오늘 코스닥의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또 상장 처음으로 새내기 주 입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한 6, 7%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길리어드사가 항암제 그 제조사예요. 그 이뮤 노메딕스를 25조에 인수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으니까 또 뉴욕 시장 보실 때, 글로벌 시장 보실 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질지 저희 데일리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